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최강욱 인턴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저는 반란숙의 윤석열이를 처단하는 것으로 확실히 복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윤석열은 지금 사회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야. 네. 그런데 조국 대표가 오늘 징역 2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죠? 맞습니다. 예. 징역 2년 확정이 됐고요. 의원직을 곧바로 잃었고 이제 절차에 따라 수감이 될 예정인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일단 검찰이요.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내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서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인데 네. 이건 형 집행 정지 연기를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 2, 3일 정도 연기가 됩니다. 네. 일단 검찰은 내일까지 출석을 하라고 통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야, 이 혼란한 와중에 이 연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뭘 몰라서 하는 말인가? 연기할 수 있었죠. 근데 조국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법원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제3당의 당대표였는데요. 저희가 국회의원이 된 것도 이런 어떤 무도한 검찰권의 행사, 네. 무리한 수사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보시고 그렇죠. 니들이 국회에 가서 이거를 개혁해라라고 보내신 건데 법원은 시민들과 뜻이 많이 다른가 봅니다. 네. 너무 참담한 것은 그런 거죠. 엊그제 고발사주를 일으킨 손준성이는 무죄가 무죄 됐고 나왔어. 예, 그 고발사주 사건으로 만들어진 고발장으로 기소된 윤석열에 의해서 기소된 저는 오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아, 그러네. 같은 사건입니다. 아들이 50억을 받아먹은 곽상도는 무죄고 딸이 받은 장학금 때문에 조국은 유죄입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는 무죄고 조국은 딸이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했다는 겁니다. 와, 진짜.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서 사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했다고 나불거릴 수 있을지 저는 진짜 의문입니다. 조국 대표의 그 재판 과정이나 절차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실체적인 판단이야 판사가 하는 건데 니네가 별 수 없지 않느냐. 이번에 조국 대표의 재판을 확정한 재판부의 주심 대법관이 엄상필입니다. 네. 엄상필은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에 관여해서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재판에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같은 부에 대법원의 재판부는 4명으로 구성되는데 같은 부에 이흥구라는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국 대표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지 모른다고 이 재판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네. 근데 멀쩡하게 지금 다 정경심 교수도 이번 사건에 같이 다 기소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에 관여한 엄상필은 회피하지 않고 조국 대표에게 다시 형을 확정시켰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진짜? 사람이라면? 회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엄상필이 공정한 판결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뭐 과장이 아니고 네. 실제로 조국 대표 딸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네. 그 장학금은 조국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뇌물로 줬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물이라고 판결했죠. 뇌물은 무죄지만 청탁으로 받은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게 뭐 법을 알아야지 막 고도의 법리를 알아야지 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손준성이는 무죄고 저는 유죄입니까 그래서? 손준성 무죄야. 고발사주 손준성. 그런데 이거는... 고발사주를 통해서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최강욱은 유죄야. 실죄입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니까. 다 무너졌다 완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조국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한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인근에 체포조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오면서 20대 청년 시절 경찰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았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책무감에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친위 쿠데타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에 6시간 천하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의 탄핵 소추 사유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국무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전체께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국무위원 중 윤석열 씨가 내란 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지금 국무위원 중 12상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 보세요. 이상민 내란 공범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중 행복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은 이번 12.3 사태 이전에도 입각 후 윤석열의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송미령, 조규영, 오용주 이 8명의 국무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불법적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조치를 찬양하고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내란을 혜택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직을 걸었습니까?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한나라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국무위원 배지를 걸고 있습니까?